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의료진들이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일선의 고민을 나누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원주에서는 아직 최초 전파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40대 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춘천 선거구가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목을 알리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이 예년보다 일찍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원인 고로쇠 생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초기 대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의사들도 진단부터 퇴원 절차까지 낯선 상황이었는데 강원도 의료진들이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강릉과 속초, 원주 등 곳곳에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대학병원은 물론 지방의료원으로도 속속 환자의 입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감염병 전문의는 6명뿐. 그마저도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자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를 시작한 강원대학교 병원이 나섰습니다.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원 등 7개 병원의 의료진 15명을 모아 단체 대화방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연락처를 취합해서 대화방을 개설하게 됐고요. 실제 개설된 대화방의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방호복을 입는 방법이나 검체 채취 방법 등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 의사들도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긴 마찬가지. 가장 두려운 거는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도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치료 약물이 확실하게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임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태죠. 음압 병상 수에 따라 환자들이 나누어지다 보니 의료진들은 환자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을 대화방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떤 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퇴원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료진 감염 시 조치 방법 등 궁금증과 진료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좀 생소하고 위중하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나 뭐 학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던 이러한 새로운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동 대처하고. 이러한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에 강릉의료원에서는 최근 환자 3명이 퇴원했고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에서는 최초 전파자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원으로 원주와 대구를 오가면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40대 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원주 신천지 태장동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모두 345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337명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에서 1명이 남는 상황. 이는 40대 남성 신도로 주소는 원주에 있지만 실제 대구에 거주하고 대구의 코로나19 통계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원주 태장동 예배에 참석한 뒤 대구로 건너갔고 2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시점과 같습니다. 16일 예배를 주요 감염 경로로 보고 있는 원주시는 이 남성이 지역 내 최초 전파자가 아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지난달 21일에 대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돼 평소에도 신도들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주 지역 첫 번째 확진자도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잠복기를 훌쩍 지나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 전파자는 아닐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분이 2월 16일 날 예배를 다시 보셨기 때문에 그 전에
대구에서 뭔가 접촉이 돼서 오시지 않았을까 16일에 그래서 전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은 되는데. 원주시는 대구와 원주를 오간 이 남성이 원주에 가족이 있는지 또 추가 접촉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진원지가 확인되면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요구한 중앙선관위 획정위의 수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정안에는 춘천 선거구가 누더기식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과 춘천시의원, 춘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회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천 지역구 보장하라! 어제는 김진태 의원과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를 성토했습니다.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야가 지역별 의석수와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자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자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춘천 분구와 6개 시군 통합 초대형 선거구 탄생, 모든 선거구의 연쇄 이동이 이 안의 핵심. 국회는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했습니다. 획정위가 춘천 분구 뒤 다른 인접 지역과의 통합이나 춘천 일부 지역 분할 뒤 인접 지역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춘천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도내 시민사회단체, 일반 유권자들까지 중앙 정치권의 강원 홀대에 깊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획정안을 넘겨받아 오늘 밤 9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전에 안건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은 한 번만 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는 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고로쇠나무 수액이 예년보다 일찍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에겐 빼놓을 수 없는 소득원이지만 지리적 표시제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고로쇠나무 군락지. 아직도 겨울 흔적이 산자락 곳곳에 남아있지만 고로쇠나무는 서서히 수분을 빨아들이며 새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농민들이 설치해놓은 물통에는 고로쇠 수액이 가득 채워집니다. 나무 생육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령이 15년 이상 된 나무를 선택해 경년제로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달콤한 맛과 뼈 건강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농 처음 했는데 농한게 한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 음료로 나무에서 직접 채취했지만 최근에는 위생을 고려해 67번씩 정화와 살균 처리를 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소량 채취라는 특성 때문에 농가마다 제각각 정화와 살균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채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살균기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그 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농가들이 그 어려운 농가들은 아직까지 기계를 공급받지 못한 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로쇠물을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료로 해썹, 안전관리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지리적 표시에 등록하고 지역 축제를 만드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밤새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 이후로 새로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터미널과 철도 등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원주 백년가약 아파트 주민 7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지인 원주가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대량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강원도 첫 확진 환자인 춘천 신천지 신도 2명 가운데 1명의 퇴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춘천 확진 환자 1명과 함께 삼척의료원에 입원 중인 강릉 3명의 확진자에 대해 퇴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이내 2번의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고 퇴원 후에는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증세를 보인 79살 대구 남성이 상급 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어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대 125명, 한림대 60명 등 중국인 유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53명에 대해서도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무증상 신천지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 직업군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0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28명, 의료기관 종사자 23명, 어린이집 9명, 초등학교 8명, 유치원 3명이었습니다. 춘천시는 100명 중 4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직 43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미검사자 43명에 대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이 연장되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2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1,652명, 초등학교 940명 등 2,592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신청 때보다 13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2차 긴급 돌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무 공백이 생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 연차 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전 지급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 일수는 여름, 겨울 방학 조정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긴급 돌봄 전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근로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원도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제한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신용 상태를 고려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등급 제한을 완화해도 해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음 주부터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춘천문화방송이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코로나19 여파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 지역 재배 농가로부터 감자를 구입해 오늘 오후 춘천시 서면 덕두원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인 위로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겨울 농산물 판매가 어려웠던 화천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특산물 구매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 화천군이 군부대 방역을 위해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일부 방역복과 방역약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인근 군부대에 소독기 185대와 방역복 370개, 소독약 370통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군인 아파트와 숙소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부대별 신병 입소에 필요한 방역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5일장이 잠정 휴업한 이후 공무원들의 시장 장보기와 시장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소비 활동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구 시래기 명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획득했습니다. 양구군은 연간 260여 농가에서 1,025톤을 생산하고 있는 양구 시래기 관련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증 브랜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시래기가 양구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예방할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구 시래기는 된장국이나 죽 등 한식 메뉴로 개발돼 국군 복지단과 시중 백화점에 납품되는 등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중국 수출입 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 진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등입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만 실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인제구는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까지 받은 결과 606대가 추가 신청하는 등 전체 4,400여 대에 달해 관내 등록 자동차의 2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구는 올해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